자, 10월 14일,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나쁘게 끝나지 않았죠. 다우 산업이, 그냥 0%대, 아니 0.53포인트 0%대죠, 거의. 그리고 나스닥 0.73%, 그리고 S&P 500이 0.3% 올라가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출발했을 때도 조금 혼조 출발하고 나스닥만 좋았었는데, 마감이 좀 잘 됐고, 미국 9월 이 CPI 급등, 그리고 또 이제 10년물 금리가 급락하고, 미국 증시가, 간만에 반등을 하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요게 조금 이 급등하는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되죠. 그리고 또 상당히 이 지금 국제 그 유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다가 어제는 유가가 조금 하락했고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요게 조금 주식에 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나스닥과 S&P 500이 전일 거래일 연속 하락한 후에 또 이제 저점인 반발 매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제는 조금씩 정도 반등해줬고 이 HLB에도 투자하는 블랙록이죠. 이 블랙록이 실적이 조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블랙록이 실적 이슈에 급등한 게 S&P 500 등에도 좀 훈풍을 줬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큰 기사를 보면 자, 이 장중 오락가락 하다가 약관 마감하게 됐고 계속 좀 오랫동안 떨어졌죠. 반발 매수. 그러고 일단 10년물 금리가 급락한 게 이렇게 다른 지수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블랙록이 눈에 띄어서 이게 HLB 투자하는 회사죠. 어쨌거나 이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또 유가가 좀 전환이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달러나 뭐 유가도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언제까지 하늘 높이만 올라가지만은 않죠. 각국 정부나 이런 데서 당연히 이 조절을 하죠. 어떻게 해서라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또 자꾸 살아날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시총이 좀 많이 줄었죠. 이 폭락 장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시총이 거의 40조, SK하이닉스는 거의 20조 가까이 줄었다고 그래요. 에코프로비엠이 5조 이상 늘었고, HLB도 요새 많이 급락을 했어도 결국 2조 가까이 넘게 시총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내 주식 10곳 중 7곳이 2분기 대비 3분기에 시가총액이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 핀포인트의 기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2,300곳이 넘는 이 주식 종목이 최근 3개월간 새 시총이 167조 원 넘게 감소했다고 그래요. 이 중 탑백에서만 거의 한 130조. 그러니까 이 2,300개 우리나라 종목이 제 2,300개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탑 100개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떨어진 거죠. 130조 원 넘게 감소한 거니까. 음,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카카오가 눈에 떴는데 삼성전자 시총이 3분기 에만 40조 원, 카카오, SK하이닉스도 거의 20조 원 정도 하락했고 유일하게 이제 에코프로비엠만 이 시총이 5조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신없이 팔고 있죠. 삼성전자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는 돼야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쭉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6월 달까지 시총이 엄청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게 쭉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죠. 늘어났다가 결국 6월부터 9월 말까지 전부 다 시총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 6월 말 대비 9월 말 기준 3개월 새 시총이 거의 39조 4천억, 삼성전자 이렇게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올라갔던 시총을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다 반납한 거죠. 이런 결론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사 내용입니다. 에코프로비움이 결국 6월 말 대비 9월 말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러고 그 다음으로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HLB죠. HLB는 그래도 이제 3월 달에서 6월 달보다 6월 달에서 9월 달이 시총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온 이런 순서입니다. 자, 시총이 2조 원 넘게 증가한 곳이 포스코 케미칼 2조 5천억, 그리고 HLB가 2조 4,800억. 예전에 이제 3조 정도였었는데, 이 6월 말 대비 3조 정도였던 게 9월 달에 6조 234억.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어도 결국은 시중도 늘어나고 주가도 밑에서 보았을 때는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2,300개, 400개 중에 거의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올라간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HLB 그룹주들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지금 전력난 및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일단 오펙이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했고 WTI, 텍사스 물 지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물론 HLB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고 있지만 꼭 종목 하나에만 너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13일 현재 미국 뉴욕 상하거래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0.3% 떨어진 배럴당 80.44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이 배럴당 30달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30달러 돌파하면서 야, 이거 진짜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떨어졌고 이제 약보합을 좀 기록했고 약간 수요 부족 관측이 생겼는데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죠. 일각에서 더 상승을 예상하긴 하는데 조금 더 아무래도 떨어져 줘야 우리 그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너무 강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 이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연준이 11월부터 테이퍼링 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 연준이 11월부터 테이퍼링 개시를 검토하는데 사실 테이퍼링이 약간 이제 시장 약자가 되긴 해도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죠. 테이퍼링 오늘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또 계속 얘기해왔고 금리도 이거에 따라 이제 저기 원달러 가격도 이거에 따라서 12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그만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새 나오는 뉴스라면 하겠지만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자, 13일 공개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부터 점진적인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죠. 이거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제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산 비중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 돈들이 풀리고 그러고 이 어느 정도 이 자산을 다 매입을 해줬죠. 이 채권 가서 매입해줬는데 이거를 조금 축소하겠다는 얘기죠. 자, 눈에 띄는 건 2조 원 가까이 팔아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어요. 2조 원 가까이 팔아친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샀다. 증권가도 사라는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MTN 이제 이 기사를 보면 10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LG화학이 1등이에요. 거래대금 2,400억, SK이노베이션이 849억, KB금융, LG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요 네 종목 정도는 외국인이 샀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요새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죠. 거의 2조 2천억 정도 가까이 거의 순매도했고 최근 기간은 3,528억 가까이 순매도했고 이 물량을 개인이 받으면서 개인이 2조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거의 포지션이 거의 거꾸로 된 거죠. 외국인이 좀 돌아올 때도 됐는데 이 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고 환율이 거의 1,200원대 코로나 때도 1,290원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1,200원대면 다시 이제 환율이 웬만큼 안정될 때도 됐고 자 그러면 외국인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해보고 이렇게 대약제 외국인자가 위지원 정도가 빠져나갔죠. 외국인 투자가 연일 팔자를 외치면서 LG화학도 팔자를 외쳤는데 LG화학은 2천억 넘게 사들였다는 얘기죠. 이 LG화학이 조금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이 대형주들 거의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LG화학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13일도 거의 1.51%는 80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거의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LG화학 주가 추이가 좋죠. 73만 원 정도에서 급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80만 원 정도. 이 불확실성, LG화학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는 이런 이 업계 얘기가 있는데 LG화학의 이 기술력을 통해서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LG화학이 2016년에 GSEM을 인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양극재와 전구체 자체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라고 내재 화율에 따른 수급 안정, 내재 화율이 이제 국내에서 많이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물건을. 그러니까 수급 안정성 확보와 차세대, 하이니켈, 단결적 양극재 기술력에 있어서 이점이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거의 다 무너졌었는데, 유일하게도 잘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화학이고, 외국인이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2조 가까이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됐고, 어제 미국 시장이 그나마 조금 선전해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